12번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2y 제곱은 0을 인수분해하면 2x 마이너스 y와 x 플러스 2y로 인수분해됩니다. 따라서 2x는 y 또는 x는 마이너스 2y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를 간단히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줍니다. 이렇게 y제곱을 이 식에 대입해주면 x제곱 플러스 4x제곱은 5 따라서 5x제곱은 5 x제곱은 1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리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곱을 시켜줘서 여기 x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2y 제곱한 값을 대입해줍니다. 그러면 4y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5y제곱은 5 y제곱은 1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플러스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1로 정답은 최대값인 3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성고등학교 수학교육봉사 동아리입니다. 지금부터 1학년 수학수행평가 14번 문항을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에서 이 세 변의 길이가 이런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x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고려해야 할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변 길이는 각각 0보다 커야 합니다. x-1은 0보다 커야 하고 x는 0보다 커야 하고 x 플러스 1은 0보다 커야 하는데 이제 자연수 x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의 식은 만족을 하고요. 여기서 x는 1보다 커야 한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인데요. 네,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 하는 이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긴 변의 길이는 x 플러스 1이므로 이렇게 놓고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그래서 x 플러스 1이 2x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정리하면 x는 2보다 크다. 마지막으로 3번, 이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임의로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서 A, B, C라고 하면 둔각삼각형이라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커야 합니다. 이 조건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인 x 플러스 1의 제곱이 x제곱과 x-1의 제곱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을 전개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식을 정리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0보다 작다. 인수분해하게 되면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이게 0보다 작다고 이런 부등식이 나옵니다. 이 세 부등식의 공통 부분을 찾아야 하는데 이거를 수직선을 통해 한번 해봅시다. 0, 1, 2, 4 대충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1번식 x가 1보다 크다. 그리고 2번식 x가 2보다 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헷갈리니까 다른 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즉 이 식에서 공통 범위는 바로 여기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x는 2보다 크고 4보다는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자연수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으므로 가능한 자연수 x는 3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수학교육 봉사 동아리입니다. 1학년 1학기 수학 수행평가 말하기 부분 15번 문제풀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주차장 ABC에서 주차시간 X분당 주차요금을 다음과 같이 받고 있다. ABC 각 주차장에 대하여 나머지 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주차시간 X의 범위를 각각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1시간 동안 주차를 하려고 할 때 ABC 중에서 어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X는 항상 0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X가 나타내는 것이 주차 시간이기 때문에 주차 시간은 항상 양수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에 앞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 개념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가 y는 0이라는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해가 바로 알파와 베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활용하여 네 가지의 부등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프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로는 그래프가 0보다 클 때, 세 번째로는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마지막으로는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각각의 해를 구해보면 먼저 이 그래프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이 아래쪽의 해를 의미하겠죠. 따라서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는 해가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그래프가 0보다 큰 범위인데요. 바로 이쪽을 얘기하는 거겠죠. 따라서 해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크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0보다 작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를 포함하는 아래쪽이므로 해는 x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구할 해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과 알파와 베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4개의 저희가 부등식이 있고 또 그것에 맞는 해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2개의 만약에 2차 부등식이 있다면 이것의 해를 구하고 또 이것의 해를 구한 다음 이 2개의 해를 수직선에서 표현하여 두 해의 공통부분을 찾으면 이 공통부분이 바로 이 2개의 연립부등식을 연립한 x의 값의 범위가 나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문제를 다시 보면 각 주차장에 대하여 나머지 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주차 시간을 x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저희는 A의 주차장 비용이 B보다 저렴하면서도 C보다도 저렴하다는 것에 대한 부등식 1개, 또 B가 A보다 저렴하면서 C보다 작다는 부등식 1개, C가 A보다 저렴하면서도 B보다도 저렴하다 라는 부등식 3개를 세울 수 있고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10x 20x 플러스 1500은 10x 플러스 2800보다 작고 20x 플러스 1500은 x제곱 플러스 40x보다 작다. 풀어주기 위하여 이항하고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10x는 1300보다 작다. 이항해주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0x 마이너스 1500은 0보다 크다. 먼저 식을 인수분해해주면 x 마이너스 30과 x 플러스 50은 0보다 크다로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각각의 해를 구해주면 x는 1300보다 작고 x는 마이너스 50보다 작거나 x는 30보다 크다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x는 마이너스 50보다 작다는 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x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2개의 범위의 공통부분을 찾아주면 잘못 그렸네요. 이 부분이 나오겠죠? 따라서 x는 30보다 크고 130보다 작다라는 게 나옵니다. A 주차장 밑에 써주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지우고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x) 플러스 2800은 20x 플러스 1500보다 작고 10x 플러스 2800은 x제곱 플러스 40x보다 작다 라는 것을 풀어주기 위하여 이항하고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1300은 10x보다 작다. 여기 있는 항들을 오른쪽으로 이항해 주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30x 마이너스 2800은 0보다 크다 라는 얘기 나오죠. 여기서 먼저 이 식을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70 x 마이너스 40이 나옵니다. 은 0보다 크다. 따라서 이제 이 2개의 부등식의 해를 각각 구하면 x는 130보다 크다.
그리고 x는 마이너스 70보다 작거나 x는 40보다 크다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x는 마이너스 70보다 작다는 나올 수 없죠. 왜냐하면 x는 0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범위의 공통 부분을 구해주면 이렇게 되므로 공통 부분은 x가 13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적어줄게요. 다음으로는 이제 세 번째 거 부등식 풀어보도록 할게요. x제곱 플러스 40x는 20x 플러스 1500보다 작고 x제곱 플러스 40x는 10x 플러스 2800보다 작다. 부등식 풀어줄게요. 오른쪽에 있는 항들 다 왼쪽으로 이항해 주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0x 마이너스 1500은 0보다 작다. x제곱 플러스 30x 마이너스 2800은 0보다 작다.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0, x 플러스 50이 나오고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40, x 플러스 70이 나옵니다. 따라서 해를 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70, x 40, 마이너스 70보다 x는 크고 또 40보다 작다. 하나와 순서가 바뀌었죠? 마이너스 50보다 크고 30보다 작다. 또 마이너스 70보다 크고 40보다 작다라는 게 나옵니다. 각각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도록 할게요. 이것을 나타내면 마이너스 50과 30 사이 이것을 나타내주면 마이너스 70과 40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 부분은 이 부분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x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x는 0보다 크고 30보다 작다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써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먼저 1차적으로 구해야 할 3개의 범위는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시간을 동안 주차를 할 때 가장 저렴한 주차장이 어느 주차장인지 알아봐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는 x가 분 단위죠. 하지만 저희가 구하는 건 1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1시간은 60분이죠. 그렇다면 이게 저희가 가장 저렴한 주차장의 시간을 저희가 이렇게 범위를 구해놨으니 이 60이 포함되는 주차장을 이야기하면 되겠죠. 60이 포함되는 범위는 바로 A 주차장입니다. 따라서 A 주차장이 가장 저렴한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죠.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A 주차장이 가장 저렴한 범위는 x는 30보다 크고 130보다 작고 B 주차장이 가장 저렴할 경우는 x가 130보다 클 경우 마지막으로 C 주차장이 가장 저렴할 경우는 0보다 크고 30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여 60분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저렴한 주차장은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과 또 두 부등식의 연립하는 그 범위를 찾을 수 있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15번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학교육 봉사 동아리 임은채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저는 일단 여기를 A로 두고 여기를 B로 두고 여기를 제곱 아니고요. 여기를 C로 두고 여기를 D로 두었습니다. PA 제곱은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직사각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걸 알 수 있고 PC제곱은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PB제곱은 A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PD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PA제곱 더하기 P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되고요. 이게 좌변식, 우변식, 이거 PB제곱 더하기 PD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좌변이랑 우변이 같으니까 이 내용은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행평가 문제 17번이고요. 세 점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무게중심을 들었습니다. 수업을 들었으면 답을 알겠죠. 너무나도 쉽게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라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걸 한번 증명을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었네요.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A고 B고요 C입니다. 무게중심의 정의가 삼각형의 한 꼭지점과 그 대변을 잇는 선분을 중선이라고, 이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A에서 선분 BC로 중점을 내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중점 M이고요. 이거는 x1, y1, 이거는 x2, y2, C가 x3, y3라고 하면 무게중심은 x2 플러스 x3분의 2, y2 플러스 y3의 2분의 y2 플러스 y3이죠. 근데 무게중심이 이 중심 어딘가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게중심 G인데, 무게중심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게 여기가 2대 길이가 아니라 여기가 2대 1이란 소리죠. 이 무게중심에 대해서 AN이 2대 1로 나뉜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AX1 Y2 M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구해보겠습니다. 내분한 점이 결국 G죠. 무게중심. 무게중심인데, 그래서 구해보면 내분점을 2 플러스 1 2 곱하기 2 양식을 다 써보겠습니다. 2 곱하기 2분의 x2 플러스 x3 플러스 x1이죠. 2 플러스 1에 2 곱하기 2분의 y2 플러스 y3 플러스 y1입니다. 이게 약분되고 얘는 3이고 얘도 약분되고 얘는 3이니까 결국 이 내분점은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 좌표는 이렇게 되고요.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무게중심에 대해서 AC
제곱 플러스 bg의 제곱 플러스 cg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g의 좌표를 구해라 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칩니다. 물론 이런 추가 질문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추후라도 이런 문제를 접하게 되면 이 식이 최소가 되려면 g가 기호식을 사용해서 약간 스포일러를 했네요. g가 무게중심입니다. 그래서 g의 좌표는 무게중심입니다 라고 답을 적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했죠? 안녕하십니까. 개성고등학교 수학교육 봉사동아리입니다. 지금부터 1학년 수학 수행평가 18번 문항을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항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A는 x1이고 B는 x2고 그리고 이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x 이렇게 두면 되고 또 내분하는 점이니까 A와 B 사이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A, B는 요만큼이 이제 m, 요만큼이 이제 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따라서 AP 대 선분 AP 대 BP는 m 대 n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AP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보면 x-x1 그리고 BP는 또 x2-x가 되고 이게 바로 m 대 n이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m x2-x는 n x-x1이고 이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x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x는 m 더하기 n분의 nx1 플러스 mx2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18번의 2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좌표평면 위에 임의의 두 점 A, B를 찍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 즉 x, y의 좌표를 이렇게 찍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이제 내분하는 점 P, 즉 x, y의 좌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바로 각각의 점 A, P, B에서 x축 그리고 y축에 수선을 내리는 것입니다. 제가 미리 수선을 그어왔는데요. 이렇게 x축에 수선을 내린 것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사용해야 할 것이 평행한 선분의 길이비. 이제 여기가 다 수직이니까 평행이고 여기서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라는 성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은 A', P'의 m 대 n 내분점이고 즉 A', B' 대 P'B'은 m 대 n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1번 문항에서 했던 것처럼 해보자면 A', P'은 x에서 x1의 값을 뺀 것, 그리고 P', B'은 x2에서 x의 값을 뺀 것이고 이게 m 대 n이라는 값이고 이 식을 정리하면 즉 x는 m 더하기 n분의 n x1 플러스
mx2라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점 P의 x좌표는 n 플러스 n분의 nx1 플러스 mx2가 되도록 하겠네요. 네, 이제는 y축에 수선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수선을 내렸더니 아까 앞에서 말한 평행한 선분에서 길이비를 사용하면 이제 여기 대 여기가 m 대 n이니까 여기 대 여기도 m 대 n이라는 것이고, 즉 여기서 이제 길이를 각각 구해보면 요 길이는 y에서 y1의 값을 뺀 것, 그리고 여기서는 y2에서 y 값을 뺀 것이고, 이게 바로 m 대 n이 나오고, 식을 정리하면 즉 y 값은 m 플러스 n분의 ny1 플러스 my2 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점 px 좌표 p와 px, y의 좌표는 여기서 n 플러스 n분의 nx1 플러스 mx2, 그리고 y는 n 플러스 n분의 ny1 플러스 my2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수학교육 봉사 동아리입니다. 1학년 1학기 수학 말하기 수행평가 19번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두 점 a, -3, -5, b, 1, 7을 잇는 선분 a, b를 t 대 1, t로 내분하는 점이 제1사분면 위에 있도록 하는 실수 t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개념을 제가 간단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좌표평면을 제가 그려놓았는데요. 좌표평면 위에 임의의 점 A, B를 잇는 선분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A와 P, B를 각각 X축 위로 이동하면 구하기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수직선 위에 점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과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P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적어보자면 플러스 n분의 cn 플러스 an, n 플러스 n분의 dn 플러스 bn 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저희의 머릿속에 콕 박아둔 다음에 저희가 1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 A와 B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점 A는 -3, -5, 점 B는 1,7 2인데요.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이 있을 때 이 선분을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이 점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네, 바로 제1사분면 위 여기에 있다고 했는데요. 이 위에 있다는 것은 이 점의 위치는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딘가에 있는 점을 일단 식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분하는 점을 P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겠습니다. P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써보자면 T 플러스 1 t 분의 T 플러스 1 t 곱하기 -3, T 플러스 1 t 분의 7t 플러스 1 t에 곱하기 곱하기 -5
해주면 되는데요. 이것을 정리하면 4t-3, 12t-5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여기에 이 점이 있다고 했죠? 여기에 있다는 것은 4t-3도 12t-5도 둘 다 0보다 큰 양수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등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t의 범위를 구하면 t는 4분의 3보다 크거나 t는 12분의 5보다 크다인데 수직선 위에 나타내보면 입니다. 따라서 이 t의 값의 범위는 4분의 3이 크다가 납니다. 네, 저희가 앞서 문제를 읽을 때 t가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라고 했으므로 4분의 3보다 t가 크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므로 두 개를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으면 t는 4분의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점 A, B를 잇는 선분 A, B를 t 대 t-1-t로 내분하는 점이 제1사분면 위에 있을 때 t의 실수 t의 값의 범위는 4분의 3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좌표 평면에서 두 점을 이은 선분을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과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은 항상 x의 좌표와 y의 좌표가 양수라는 점을 활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성고등학교 수학교육 봉사 동아리입니다. 1학년 1학기 수학 수행평가 말하기 부분 20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k 곱하기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 나타내는 직선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임을 설명하고, 이를 이용하여 1차 방정식 k 플러스 3 곱하기 x, k 마이너스 2 곱하기 y, 마이너스 6 플러스 2k는 0이 나타내는 직선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k 곱하기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한 점을 지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제가 두 직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그래프와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는 두 그래프를 그리고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거점을 x1, y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0, a 프라임 x1 플러스 b 프라임 y1 플러스 c는 c 프라임은 0이라는 두 개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제가 지금 밑줄 치고 있는 이 식의 x는 x1, y는 y1을 대입하여 0이 나온다면 저 식이 나타내는 직선도 x1, y1을 지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식을 가져와 보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k 곱하기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에 각각 x는 x1, y는 y1을 대입하면 이렇게 식이 나오는데,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기 때문에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입니다. 따라서 이 k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이 점은 이 직선은 0이 되죠. 이 직선에 x1, y1을 대입하면 0이 되죠. 즉, 이 그래프 또한 x1, y1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k 곱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이 나타내는 직선은 두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을 연립하여 나타낸 두 연립해서 x는 y는 이라는 값을 구하면 그 값이 위치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k는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게 됩니다. 즉 k에 관한 상등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증명을 해보았으니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 k 플러스 3의 x 플러스 k-2의 y-6 플러스 2k는 0. 이 직선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이므로 k항과 k가 아닌 상수항으로 정리를 해주고 여기 있는 값도 0, 여기 있는 값도 0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kx 플러스 3x 플러스 ky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k는 0이 되고 묶어주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2의 k 플러스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은 0이 됩니다. 따라서 x 플러스 y는 2, 3x 마이너스 2y는 6 이라는 두 방정식을 연립하여 풀어야 합니다. 방정식을 풀면 기억 dn이라고 하고 기억 플러스 dn을 하면 5x는 10이 됩니다. 따라서 x는 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x는 2를 x 플러스 y는 2에 대입하면 y는 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k 플러스 3x k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6 플러스 2k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는 2,0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1번 문제풀이를 할 수학교육 봉사 동아리 이문채입니다. 여기를 1번으로 두고 여기를 2번으로 두고 여기를 3번으로 두겠습니다. 1번의 기울기는 이 A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1번의 기울기는 A분의 B인데요. 수직이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L 아시죠? 2번 기울기는요. 여기 기울기 A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C분의 A니까 A분의 C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은 기울기가 없고 X는 2분의 B 더하기 C인 걸 알 수 있겠죠. 이걸로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맞다. 중점은 2분의 B, 2분의 A 2분의 C, 2분의 A 1번 식을 구하면 Y 빼기 2분의 A는 A분의 B, X 빼기 2분의 B입니다. 이때 3번 X는 2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C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
A분의 A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럼 A분의 B, 2분의 C 더하기 2분의 A인 거 알 수 있죠. 그럼 2A분의 BC 더하기 2분의 A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A분의 BC 더하기 A 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Y가 여기서 만나는 게 2분의 B 더하기 C, 2A분의 BC 더하기 A 제곱이란 걸 일단 상기시켜 두고요. 자리가 부족하니까 지워서 다시 할게요. 이번엔 2번을 식을 세워볼게요. y 빼기 2분의 a는 a분의 c, x 빼기 2분의 c이죠. 이때 이 3분을 또 넣어볼게요. y 빼기 2분의 a는 a분의 c, 2분의 b 더하기 c 빼기 c란 걸 알 수 있죠. 그럼 y는 a분의 c 곱하기 2분의 b 2a분의 아니지 죄송해요 2분의 b 이런 걸 쓰고 더하기 2분의 a죠. 그러면 y는 2a분의 bc 더하기 2분의 a이고 그러면 y는 2a분의 bc 더하기 a이고 그러면 2분의 b 더하기 c, 2a분의 bc 더하기 a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2번이랑 3번도 이런 걸 똑같다는 걸 보아서 여기 세 수직 이등 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학 말하기 수행평가 22번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직선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9는 0에 평행하고 점 마이너스 3,6에서의 거리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9는 0의 직선과 평행하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식을 써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 직선과 마이너스 3,6의 거리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직선과 점의 거리를 공식으로 풀면 이렇게 풀어서 써드리겠습니다. 이 나오는데요. 이게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풀면 이 되고요. 정리해서 6 더하기 c의 절대값이 c였기 때문에 값이 10과 마이너스 10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값을 풀었을 때. 그래서 처음에 6 더하기 c가 10이고 그 다음에 10으로 나누면 여기서 c는 4, 여기서 c는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그러면 그 거리가 2인 직선의 방정식 두 개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4x 플러스 3y 플러스 4는 0, 두 번째는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16은 0.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성고등학교 수학교육 봉사 동아리입니다. 1학년 수학 수행평가 23번 문항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바대로 좌표평면 위에 임의의 점 A와 B를 찍었고 이제 구해야 하는 것이 삼각형 OAB의 넓이 S가 2분의 1 절대값 x1, y2 빼기 x2, y1임을 구해야 하는데 이제 삼각형 OAB의 넓이 S를 구하기 위해서 꼭 구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점 O와 선분 AB 사이의 거리 그리고 두 번째가 AB의 길이입니다. 여기서 점 O와 직선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직선 AB의 방정식이 필요한데요. 직선 AB의 방정식은 교과서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AB의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xy1 빼기 x2 그리고 y1 빼기 y2 하고 x 빼기 x1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양변에 x1 빼기 x2를 곱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x,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계산이 복잡한 관계로 제가 미리 계산을 해왔습니다. 네. 직선 AB의 방정식이 이것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러면 점 O와 AB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두 번째 AB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삼각형 OAB의 넓이 S를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약분이 되게 되고 남는 거는 2분의 1과 이 절대값 x1, y2 빼기 x2, y1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S는 2분의 1 절대값 x1, y2 빼기 x2, y1 이렇게 되겠습니다.